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왜 얘는 안 풀어져 있니? 얘는 왜 오답을 안 했니? 이런 것들 좀 하면은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친구들이 살짝 쫄아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그럼 알아서 좀 합니다. 잘하는 편이고 교재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거는 왜 안 풀려 있을까라는 거 물어보면서 거기서 즉석으로 개별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풀어주는 거 아니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이 식을 써와라고 해서 몇 개를 풀어주면은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럼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를 해서 분명히 과제를 질문을 많이 해와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콴다를 8번 찍으시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콴다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콴다를 찍다 안 돼서 이제 우리 애가 너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들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고요. 주말 고등수학 오픈 클리닉은 저와 함께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이 모여요. 강제는 아닙니다. 근데 강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오는 편이고 그래서 토요일날 12시 반에서 3시 반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필요하면 시간을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클래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 이 시간에는 뭘 하냐면요. 우리 아이가 제발 숙제를 학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안 보면은 누가 질문을 받아주지? 담임 선생님이 받아주면 되죠. 그래서 저의 관리하에 진짜 과제를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막히면 나한테 쪼로록 와가지고 질문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결석 같은 경우는 수업 영상이 제공이 되는데 수업 영상을 분명히 제공을 하고 결석이 분명히 한 명 있는데 조회수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봤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가 이상한가 봐요. 뭔 소리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깔끔하게 와서 그냥 제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면 되고 또 재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재시험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냐면 재시험 쳤으니까 주고 끝났네 가고 이게 아니라 또 틀렸으니까 삼시를 오렴 이게 아니라 재시험을 보고 나서 오면은 틀린 문제를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체크를 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게 다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재시험은.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정 안 되는 게 힌트를 주죠. 그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시간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말 오픈 클리닉은 계속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간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건 좀 진짜 꺼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러면 제가 얼굴이 조금 시커멓게 보이겠지만 제 얼굴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쓴 겁니다. 학생이 직접 수업 시간에 쓴 내용이고 수업 시간에 이 정도 필기를 시키는지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를 네가 잘 썼는지 이런 걸 교재를 합니다. 저희가 쓰는 교재가 보통 수업용 교재, 과제용 교재 똑같은 워크북 2개를 하고 문풀 교재를 쓰고 개념 노트를 해서 보통 4권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는 예제는 제가 풀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대로 받아 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제를 수업 교재에 다시 네가 풀어왔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은 워크북 수업용이 아니라 그 과제용 워크북을 학생이 가져온 거를 검사해 본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풀어준 문제거든요. 그걸 본인 스스로 다시 풀어왔는지 이것들을 일일이 검사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풀 교재고요. 아까 얘기했던 RPM 교재도 저희가 워크북으로 쓰고 있고 그럼 풀어온 거는 풀이 과정까지 다 해서 쓰고 고쳐왔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 고쳐온 것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특이한데 모든 오답을 포스트잇에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인데 약간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이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왜 포스트잇 안 써? 이러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붙여요. 질문을 해서 질문에서 제가 풀어준 풀이들은 다시 이렇게 받아줬고 이거 뗀 다음에 다시 지워서 다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일단 어머니의 손맛이 일단 그 친구 보면 등짝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같은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으로 다 이제 개념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는 다 질문에 개념을 모르겠어요? 기본 질문한 거 정리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잘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너무 잘된 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친구 호쾌한 남자친구 왼손으로 쓴 글씨와 오른손 글씨가 별 차이가 없는 뭐 이렇게 쓰더라도 제가 다 열심히 알아봅니다. 이게 답이 맞구나. 한숨은 나지만 뭐 점점 좋아지겠죠. 처음에는
더 못 알아봤거든요. 네, 글씨가. 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한글은 못 써도 좋은데 제발 영어랑 숫자는 좀 알아볼 수 있게 써달라. 네, 큰일 난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거는 클리닉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실제로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책 검사를 받고 질문을 하고 네,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한번 아이들한테 찍으면서 이제 초상권이 있으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네, 라고 해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고 저희 클래스는 보통 이제 최대 10명까지입니다. 10명까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휴먼 페이스라서 한 명씩 부르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강의실을 제가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10명 정도라서 충분히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수업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카톡으로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습 영상 라이브러리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복습 영상 라이브러리를 하는데 일단 첫째 매일매일 카톡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가 보낸 거겠죠? 금요일이니까 얼마 전이네요. 그래서 수업 내용 보내고 과제가 뭔지 보내고 오늘의 전달사항 퀴즈 봤는데 10점 이상이 통과인데 평균은 몇 점이다.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풀 교재 빠른 정답도 있고 주간 퀴즈도 있고 시험지도 있다.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누구누구는 안타깝게도 9점이라서 재시험 대상입니다. 재시험 대상이니까 무슨 시험지를 받아서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피드백이 쭉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자하고 이게 뭐냐면 방금 뭔가 지나갔죠? 저거는 뭐냐면 도저히 학원에 올 수 없는 초등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바쁘거든요. 거의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뭐 영어학원 가야 되는데 선생님 남으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뭐 5분 일찍 맞춰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어머님 감독하에 집에서 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럼 제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지를 저한테 카톡으로 시험지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제가 채점하고 이렇게 진행한 시험지였고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은 어머님이랑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고요. 과제는 학생한테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학생이 핸드폰이 없거나 카톡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로도 보내주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어머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습 영상 라이브러리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느냐. 학생이 수강을 하면 저랑 수강을 하면은 학생마다 사이트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누구누구 학생의 공통수학원 1단계 사이트입니다. 이거 세모를 누르면 제 소개가 쫙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풀 교재에 대한 빠른 정답이라든지 빠른 정답 이거는 PDF를 받을 수 있고 얘를 부르면 이미지가 쫙 펼쳐져요. 이거는 왜 이름을 가려놨냐면 이 학생의 누구누구인지 모르는 학생의 시험지를 다 스캔한 겁니다. 시험지 집에 보내면 날아가죠. 어머님께서 너 시험 봤니? 네. 시험지는? 그러게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애가 뭘 틀렸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보고 나면 퀴즈 보고 나면 무조건 다 잘라서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학생별로 다 사이트에 올려놔요. 어머님께서 굳이 시험지 내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찍어보면 이놈의 시키 그냥 왜 다 찍었을까? 왜 시험지 뒤에 낙서를 해놨니? 이런 거 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험지 결과가 있고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퀴즈를 봐야 된다, 재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 시험지의 원본 시험지를 쫙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날짜별로. 그래서 이번에 봤었던 거를 다운받아서 공부시킨 다음에 복습 테스트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 재시험을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고 왜 수업 영상 라이브러리냐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수업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는 나만의 과외 선생님. 물론 잘 안 봅니다. 조회수가 자꾸 뭐 많이 떠봐야 2구, 3이고 애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아니 봤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좀 제발 좀. 그러면 그 주에 좋아요 한 2개 생깁니다. 네, 그거 말고는 댓글은 막아놨습니다. 제가 댓글은 일부러 막아놓은 게 한 번은 제가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댓글에 돈 스파이크가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댓글이 한번 걸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개그맨이세요? 뭐 이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몇 개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요즘에 그분이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댓글은 막아놓은 상태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좋아요는 누를 수 있습니다. 구독도 하시면 좋고요. 구독이 지금 500몇 명밖에 안 돼서 좀 아쉽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쭉 날짜별로 이렇게 쭉 다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사이트는 수강하는 동안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부채를 들고 다니거든요. 부채로 이제 지시봉도 쓰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뭐 에어컨 틀어놔서 그렇긴 하는데 겨울에 특히 졸아요. 그럼 이제 그렇다고 들고 와서 때릴 수 없으니까 부채질을 좀 해주면서 깨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를
펼치는 소리 가지고 깨우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막 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네, 기억이 안 나실까봐 핵심 요약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6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 저희는 3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학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나만의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세 번째, 누적 테스트 봅니다. 누적 테스트를 봐서 학생들의 복습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번째, 1대1 클리닉은 수업 내 클리닉과 수업의 클리닉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매일매일 카톡으로 피드백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복습 영상 라이브러리가 개별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6가지가 가장 큰 핵심 요약이다라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실력 정상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 고등수학을 했을 때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과거 영재고 준비도 하겠지만 수학 자체를 좀 잘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입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이번에 고1인데 올해 고1이 되게 기구하거든요. 저는 제가 특목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애를 특목고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특목고 폐지된다는 이제 기사가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고 영재고를 제외한 모든 특목고가 폐지된다. 물론 저는 원래는 저희 애를 과고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과고가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제가 이제 고척동에 살고 있는데 고척 야구구장 돔이 보여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거기에 근처에 이제 세종과학고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켰죠. 저길 가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학교도 자주 갔습니다. 우리 애를 데리고. 왜냐면 졸업생들이 기숙사에 비슷한 곳에서 잘 수가 있거든요. 또 포항은 바닷가니까 가가지고 포항대 갈만하구만 막 이러면서 우리 애가 뭐 그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청천분 같은 게 뭐였냐면 갑자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아빠 나는 이과가 아닌가 봐. 실컷 경시반에서 열심히 하던 애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래서 문과로 돌렸습니다. 문과인 것 같아. 라면서 그냥 그 말은 수학학원을 끊겠다는 얘기죠. 그냥. 왜냐면 경시에서 K몰 하는데 나 K몰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1학년 겨울에 끊고 2학년 동안에는 더 이상 이제 갈 만한 학원이 없는 거예요. 목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진도는 수투까지 나가 있지. K모는 했지. 근데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러지. 그럼 더 이상 갈 학원이 없습니다. 이제 되게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강남인간과 함께 네, 보내다가 이제 겨우 이제 특목고를 가기는 갔어요. 이제 정권의 혜택을 받았죠. 저는 갑자기 특목 자사고,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를 없애는 게 폐지되면서 네, 지금 현재 국제고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고생했었던 것들 때문에 그 수학을 잘하는 문과생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나름 전교권에 들어있는, 특히 수학 같은 게 수학의 날개를 좀 달아놓은 상태라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이과든 문과든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교과 과정은 보통 7년에서 8년마다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입시제도도 사실 지금도 벌써부터 말이 많잖아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니까 교실 내에서만 하는 수행평가를 바꿔라는 지침도 나오고, 지금 고교 학점제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사실 이러면은 제일 흔들리는 거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제일 손해를 봅니다. 역차별을 당해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우직하게 뭘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괜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확실한 거는 잘하는 놈이 잘합니다. 근데 수학에 대한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는 다 할만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도 항상 하는 게, 수학이 잡혀 있으면 다른 거는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물론 국어는 안 됩니다.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게 국어기 때문에 국어는 안 되지만, 근데 그래도 특히 탐구 과목은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고3 때 시작해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탐론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실력들을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잡는다. 그게 어떤 길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만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시간표 안내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3단계를 구성을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기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일까라는 건데, 공통수학 1, 2 제일 관심 있는 게 우리 아이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좋겠다라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공통수학 1, 2를 3단계로 구성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땡길 수 있습니다. 애들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게 한 100회 정도인데, 주 2회면은 1년이죠. 딱 주 2.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상당히 잘한다, 2단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부터 들어갈 수 있고 2단계부터 들어가면 이제 64회가 되니까 32주가 되나요? 네. 주 2회로 구성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역시 1단계가 20회, 1단계 좀 많아요. 19단원인데 거의 한 회에 한 단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겁니다. 공수원 1단계, 공수원 2단계, 공수투 1단계, 공수투 2단계. 3단계는 공수원투를 합쳐서 합니다. 네, 공통수학 전체에 대한 개념들을 아우르는 실력 정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는 기본 연습 문제랑 RPM인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중간에 입반하는 케이스에서 저희 애가 개념 원리랑 RPM을 같이 다 봤다. 그거는 탄탄하게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사실 2단계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 공부시키는데? 라고 하면 저희의 끝은 일단은 미적분 1까지는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시를 생각하면 대수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편하게 공부를 하고 여기를 거쳐서 어떤 중도의 뭐 선행을 하는 그런 학원으로 좀 더 큰 학원으로 좀 발판 삼아서 가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미적분 1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역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대수 1단계, 2단계, 3단계가 18회, 16회로 잡혀 있는데 대수는 단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선행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대수예요. 왜냐하면 낯설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수로그라는 것 자체가 낯설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만하면 완전히 다른 상가감수를 배웁니다. 이제 나 로그 더 할 줄 아는데? 상가감수를 배워서 이제 상가감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 쯤 되면은 갑자기 수열을 배워요. 그래서 가장 어렵긴 하거든요. 사실 초월함수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이긴 하지만 대수는 미적분 2를 위한 발판 같은 거라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고 선행을 했을 때 미적분 1을 대수보다 더 쉬워요. 극한만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뭐 초등학생들이 미분했다라는 게 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산수 계산이나 미분은. 물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미적분 1은 그냥 16회, 14회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시간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행반은요. 어차피 네, 어이구 제가 벌써 마감이 2반이네요. 네, 2반은 이미 마감이 돼서 신청이 안타깝게도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반 중에 2반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 2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반인데 20회 중에서 지금 현재 13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차, 그러니까 14단원,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반이라서 이 반은 네, 중간 입반이 가능은 한데 네, 권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반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기간이 짧나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학생들의 상황이나 여러 거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린 건 앞에 있는 거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만큼까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거고 거기서 조금씩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반,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걸 넘길 뻔했네요. 개강반입니다. 현재 개강반 일단 첫 번째 고집센 대수라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중등 과정까지 했고 중등 심화까지 했는데 지금 당장 정석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회 과정으로 일요일이니까 9주가 되겠죠. 일요일날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대수 시작, 공통수학 1 시작을 위해서 중등 대수 전체를 심화 완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2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런 거 궁금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대수를 공부했는데 중등 과정을 다 했는데 우리 애가 좀 이빨 빠진 과정이 있지 않나? 이빨이 빠져있는 유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빨 빠져있는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약간 유형이라든지 기본적인 걸로 유형을 한번 쭉 점검하는 어떤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형들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등 심화를 A급만 했는데 심화를 한 번 더 조금 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A to Z를 다 할 수는 없고 좀 빠르게 필요한 핵심만 좀 다지고 싶은데 라고 해서 왜 고집센이냐면은 고쟁이와 센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고쟁이 스텝 3에 있는 심화 문제들을 발췌하고요. 센에 있는 대표 유형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라는 거는 우리가 연산지처럼 트레이닝으로 교재가 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해서 공통수학 1을 효과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배치 테스트까지 보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공통수학 들어가겠네? 라는 과정이다. 네. 개강일이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일요일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있네요. 네. 공수원 1단계 N반인데 이거는 공통수학 1 이제 처음부터 우리 3단계 과정의 첫 단계부터 진짜 처음부터 공수학 1 1단계 시작하는 반이고요. 화요일과 목요일로 구성되어 있고 4시에서 7시까지 현재 이게 입학 테스트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의 반이고요. 그 다음에 공수 2 1단계 N반은 아까 했었던 앞반에 있었던 그 연장선상이고요. 9월 30일부터 공통수학 2 1단계 들어가는 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개강 이제 기대하는 반이 이거고요. 이거는 주중반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정석을 한번 봤는데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아니고 연습 문제만 한번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석은 봤는데 더 나가기는 좀 그런데 정석을 또 보기는 좀 그렇고 공통수학 1은 한 번 더 다 주고 싶어. 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한 반입니다. 주말 대수 1대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요일 대수 100점 맞기. 뭐 이런 이름은 참 잘 지어요. 그죠? 이 위에 있는 두 반은 그냥 저학년들을 위한 반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1-1 개념 필수 유형을 8회에 맞춰서 빨리 끝내고 3-1의 개념과 필수 유형을 8회에 맞춰서 빨리 끝내는 반. 그냥 대수반이고요. 밑에 있는 반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일단 일요일 9시에서 12시에 있는 공통수학원 개념 연습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가 정석을 공통수학원을 봤는데 예제 유제는 곧잘 풀었는데 연습 문제에서 자꾸 문제가 걸리더라.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습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과성의 반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반은 공통수학 2도 있습니다. 공통수학 2도 우리가 애가 봤는데 얘가 개념은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예제 유제까지는 괜찮은데 연습 문제에서 엉망진창이더라. 정답률이. 그 친구들은 개념을 정리하고 연습 문제를 볼 수 있는 반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 아이가 정석까지는 봤는데 연습 문제까지도 곧잘 푸는 것 같은데 좀 아직은 약해. 내지는 땡땡 학원의 입반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았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공통수학 1의 문제풀이 반이고요. 여기서 문제풀이는 공통수학 1의 1품이라는 교재를 이용을 하는데 중등 1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품이라는 교재가 중등 1품과 고등 1품이 완전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중등 1품은 지금은 약간 내신 필수 교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하려면은 그냥 이건 학군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변두리에서도 1품은 무조건 봐야 되는 교재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근데 고등 1품은 그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있는 교재고 원래 1품 말고 1품 특작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1품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고 특작이라는 교재가 있었고 이렇게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특작이라는 교재가 이제 단종이 되면서 1품이랑 합쳤거든요. 옛날에 A급의 뒤에 있는 이제 S스텝, 사고력의 날개라는 게 그냥 A급에 편입된 느낌. 그래서 1품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고등 1품은 한번 보시면서 심화로 그렇다고 우리가 블랙라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볼만한 그런 교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표 안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생각보다 질의응답을 좀 받으려고 하고요. 그 질문은 우리 아이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따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보십시오. 무학년제긴 한데 지금 초등학교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받는 좀 마감이고요. 보통 좀 초5에서 중1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네, 무학년제긴 합니다. 근데 물론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학년별로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입학 테스트 수준은 중3 과정에서의 어떤 심화, A급까지는 아니고요. 중3에서 쌤 BC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의 3-1, 3-2 문제 정도가 소화가 되면 3-1 정도가 소화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 봅니다. 질문이 없죠? 네. 네. 네네. 고급 앞에 거요. 요거요. 여기 마지막 거 아니. 네네. 네. 그거 마지막 수업이 네. 지금 위에 거랑 겹치거든요. 날짜 시간이 4시에서 7시, 4시에서 7시. 네, 오타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요게 4시에서 7시가 아니라 7시에서 10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써야지. 네. 이거 이제 넘기면 안 되겠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네. 저희가 공통된 시스템입니다. 네. 어느 정도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같이 공유돼서 저희가 매번 딱 교무실에 딱 저희 학원 딱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상한 상장 같은 게 팍 붙어 있고 녹색 의자 같은 게 딱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자로 쓰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 분씩 앉아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쉬는 시간에 거기서 이제 다 논의돼서 저희끼리 이제 익스큐즈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지연 선생님도 주말 클리닉을 해주시나요? 한지연 선생님 주말 클리닉 하십니까? 네, 같이 참여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가끔 걱정되는 게 네. 필기 수업 하잖아요. 네네. 그거 쓰느라고 설명 못 듣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필기 하나라고 못 듣는 경우는 없고요. 듣느라고 필기를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네, 듣는 게 우선순위고, 그래서 영상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린 친구는 야, 너 나중에 영상 봐. 영상 보고 써와라고 하는 편이고요. 웬만하면 쓰는 친구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가끔 짐승 같은 속도로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글씨가 엉망진창이거나 제대로 안 썼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쓰는 시간은 어느 정도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늦게 쓰는 반은 전체적으로 다 늦게 쓰는 편이고, 빨리 쓰는 반은 전체적으로는 빨리 쓰는 편입니다. 필기를 못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 숙연한 분위기 보니까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빨리 보내줘. 라는. 블로그를 네네. 보려고 하니까 없거든요. 블로그에 없다는 게 블로그가 없다고요? 블로그 자체가 지금 사이트를 못 찾겠는데 SM 에듀를 쳐서 네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클릭을 하면 클릭할 그 주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는 건지 지금 블로그 있습니다. 저희 개념 상승 SM이라고 찾으시면은 검색함상을 찾는 네네. SM 에듀를 찾아서 옛날 얘기죠. 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공수 원투 3단계 N반이 네. 지금 진행반인데 네네. 좀 끝날 것 같은데 네네. 다시 바로 열리나요? 아니면 좀 텀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하는 반이 아니어가지고 네, 텀이 좀 있는데 그 정확한 텀이나 오픈 시점은 다시 상담실로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열리는 게 아닌 거예요. 네네네. 무조건 그 기차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1단계, 2단계는 거의 그냥 기차처럼 연결돼서 계속 열리나요? 네네. 1단계 이후로는 바로 2단계 연결되고 한 번 시작이 되면 그건 그 시간 계속 고정으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수2 1단계는 앞에 있는 진행반에서 공수원 2단계 반입니다. 사실 이 반이. 네, 그래서 그게 종강 시점이 바로 요거 전주고 9월 30일부터 2단계로 바로 개강이 되는 겁니다. 공수2 1단계로. 그럼 한 반에 최대 인원은 10명이라고 하시는데 네네. 최소는 몇 명? 사실 최소는 지금 뭐 2명, 3명도 있는 반은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래도 중간 입반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최소는 3명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명이 안 되면 그러면 근데 웬만하면은 네, 되는 편입니다. 네, 그 정도는. 네. 표정들이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라는 표정들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개별로 이제 학생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상담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참고해서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